네, 오늘 공매도가 재개되는 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추가적으로 보편 관세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지난 주말에 하필 또 뉴욕 증시 흐름도 낙폭이 컸습니다. 오늘도 힘든 국장이지만 이 내일의 시장을 위해 마켓 일타 강사와 좀 촘촘하게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엠뱅골드 신광선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시장의 하락이 예고는 됐었지만 네. 생각보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물량이 엄청납니다. 네. 좀 그 매도하는 의미를 오늘 파악하기는 힘든가요? 사실 이제 공매도 타겟이다라고 뭐 이제 오늘부터 사실 재개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참 기가 막히게 배당 기한일, 매수 기한일까지 매수했다가 다음 날부터 싹 다 팔아버리는 외국인들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 참 서글프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공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이 거래 물량이 쌓이는 거는 D+2일 기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국거래소 측에서 아마 나올 것이고 그게 이제 HTS 연동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쪽 섹터, 이쪽 종목이 지금 공매도 타겟이 될 수 있다, 뭐 맞다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4월 뭐 내일이나 뭐 내일 모레 정도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수급적 현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뭐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거 같아요. 간단하게만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비율 때문에 이 벌어진 일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좀 보도됐죠. 지금 월가에서 얘기하는 거는 가장 좋은 건 4월 2일 날을 이제 해방의 날이라고 미국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관세로부터의 자유로울 수 있는 미국의 해방의 날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10% 정도를 매기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고요. 그리고 15%까지는 어느 정도 여기까지는 우리가 마지노를 생각하고 봐줄게. 근데 20% 이상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20% 이상이면은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트럼프의 인터뷰가 뭐고 나왔죠? CNBC에서 20% 이상의 모든 국가한테 관세를 발효할 것이라 나오니까 지금 미선물이 급격하게 다시 또 낙폭을 더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5%까지 괜찮았을 텐데 20%라고 하면 그 이상일 거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이렇게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국내 증시만 빠지는 게 아니라 네. 니케이 지수도 많이 빠지기 빠지죠? 때문에 네. 관세 영향이 좀 생각보다 더 큰 것 그렇습니다. 같다라고 결국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관련된 자료 하나하나 보면서 네. 시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금요일날 미시간 대학교 인플레이션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의 주가 하락이 크게 나왔던 배경이 됐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포함됐는데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얘기에 대한 뉴스가 CNBC에 보도가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자극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전체 화면으로 좀 띄워주시죠. 자료 보면서 얘기 들어볼게요. 네, 근데 뭐 하고 이제 좀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잠깐 조금 오류가 있어서 조금 다시 또 오류가 나오네요. 화면 보면서 네.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CNBC에서 뉴스 나온 게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자극하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또 경기 침체 위험. 근데 제가 뭐 IMF 시절도 저도 이제 뭐 어린 나이 때 경험을 해봤지만 IMF가 어쩌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벤트성으로 좀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이벤트라고 좀 보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우리가 똑똑똑 문을 두들리고 들어오는 게 경기 침체일까요? 제가 볼 때는 절대 아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우리가 예상치 못했을 때 나오는 게 바로 경기 침체인데 지금 뭐 경기 침체 위험 증가가 뭐 52% 과반수를 넘었다는 식의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조금 너무 오바를 하는 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증가는 맞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미국의 경기 침체가 나오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모든 증시가 같이 돈마저로 경제뿐만 아니라 다 망가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미 또 여러 차례 보여던 뉴스죠. 머스크 10월달 뉴스죠. 왜 이걸 가지고 나왔냐면 또 왜 이걸 얘기하느냐. 앨런 머스크가 헛똑똑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워낙 또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정말 탈모까지 나오면서까지 엄청난 연구를 하고 기업도 세우고 경제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문도 했던 역할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미 이 사람은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머스크의 코멘트, 머스크가 아마 또 조만간 이럴 겁니다.
뭐 테슬라 주가라든지 뭐 미국 증시 경제가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의 시그널을 분명히 저는 줄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앨런 머스크의 X 트위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 팔로잉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현재 수급적인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서 말씀드릴게요. 자, 어제 이제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을 이따가 잠시 뒤에 준비할 텐데 코스피 지금 주간 차트를 보면은 딱 지금 제가 1차, 2차 라인, 지지 라인까지 딱 부딪히고 여기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좌측이 이제 코스피 현재 추가 차트 흐름이고요. 우측은 신용잔고예요. 신용잔고. 신용잔고가 일단 우리 이틀 전 기준이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사실 이틀 전부터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많이 빠졌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의 신용잔고는 아직도 고가권에 위치해 있다. 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도 볼게요. 제가 코스닥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코스피 지금 신용잔고 보면은 안 줄었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잔고가 쉽게 얘기해서 속된 말로 신용이 털리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신용을 많이 써서 매수했던 종목들이 다 어디 있을까? 코스닥에서는 뻔하게 딱 보이죠. 시가총액 1등의 알테오젠, 에코프로 이런 쪽으로만 지금 개인 투자자 신용 투자의 비율이 많이 늘고 있다는 거죠. 예. 지금도 오히려 줄고 있지 않죠. 코스피는 오히려 좀 줄었어요. 다시 한번 정황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조금씩 줄고 있죠. 분명히 더 줄었을 겁니다. 근데 다음 화면 보면서 코스닥 보면은 어떻죠? 예, 안 줄었잖아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안 줄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가총액 코스닥에 있는 상위 종목들이 빠질 자리가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여러분들한테 기대 수익률 보장할 수가 있다라고 식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네, 코스닥도 많이 빠지긴 했지만 물론 덜 갔어요. 근데 조금 코스닥이 생각보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좀 재미가 없을 확률이 높다. 왜? 신용잔고 어느 정도 풀려야 된다. 이 수급의 꼬임이 풀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금요일도 말씀드리지만 조만간에 이제 또 반격이 나오겠죠. 반격이 나올 때 코스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게 정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결론은 이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빅스토프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큰 거예요, 큰 거. 예, 가장 큰 게 온다. 이런 뜻으로 좀 보고 있는데 오늘자 나온 이제 어제자 나온 골드만삭스의 메인 보고서의 딱 화면입니다. 맨 첫 장에 이게 다 나와요. 빅스토프. 그러니까 4월 2일 날 뭔가가 벌어질 거다. 바닥이 나오든지 또 최후에 뭔가 하락이 크게 나오는 둘 중에 하나가 나오질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근데 저는 뭐 우려감으로 좀 미리 좀 많이 빠진 감이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 국내 증시도 4월 2일 전후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올해의 찐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그나마 높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관련된 종목들 거기에서 코스피 종목을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잠시 뒤에 종목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결론을 내주셨고 우리에게 기회를 줄 만한 종목 오늘 얘기해 준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마켓 1타 종목 들어볼게요. 그래서 4월 2일 날 상호관세가 15% 나올지 20% 이상 나올지 20% 이상 나오면 쭉 더 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15% 이내로 나오면은 바로 쫙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준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은 코스피 종목 코스피 200 종목에 있는 대형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편입했다가 못 갈 것 같다 해서 이제 제외를 했어요. 수익률을 좀 기록해서 제외했기 때문에 잘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종목명은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두산 에너빌리티는 네. 대차장고 비율이 높지는 않나요? 뭐 이 종목도 조금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주가라는 게 공매도가 많이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 주가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기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공매도를 때리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매도 때문에 빠진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 결국은 관세 비율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종목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뭐 다 아실 네. 원전 대장주기 때문에 동사 설명 생략하고요. 매년마다 10조 원 이상의 수주 정기총회에서 주주총회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꾸준하게 찍힌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공매도 때리기에는 좀 부담은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4월 달이죠. 이제 3월 달이 끝나면 4월 달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체코 원전 최종 계약으로 갈지 안 갈지 요거에 대한 포인트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가격 전략 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물론 지금 가격도 괜찮은 가격이지만 저는 약간의 두산 에너빌리티 수급이 좀 꼬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용잔고 조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좀 셀링이 좀 더 나와야지만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면서 매수 가격을 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22,300원
조금 여기서 한 4, 5% 정도만 더 빠지면 될 것 같습니다. 22,300원으로 한 이 정도 자리면 우리가 좀 분할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 가격은 이전에 정고점 근처죠. 28,000원 선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은 2만 원 선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두산에너빌티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인데 정말 죄송하지만 이쪽에서 약간 패닉 셀링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가격대가 아마 저는 22,000원 내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 가격을 지정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두산에너빌티 가격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주가 수준보다 조금 더 빠졌을 때 매수를 한번 네, 해보자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잘 명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신광섭 매니저 네. 어디로 가면 만날 수 네, 있을까요? 원래는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하는데 오늘 시장 긴급 진단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골드만삭스 빅스토프 관련된 부분들 좀 세부적인 내용들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시장 저점 선언을 과연 제가 오늘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4월 2일 날이 굉장히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 어디서 물타기 해야 될지 그리고 어디서 우리가 신규 매수를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너튜브에 신광섭 검색하시고 무료 방송 4시에 시작하니까요. 그때 들어오셔서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4월 2일이 분수령이다.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네, 오늘 마켓 1타 강사 엠뱅골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